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모두가 한결같이 흠결투성이들을 장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마치 우리가 추천하는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건 말건 무조건 임명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부류의 인사들을 청문회장에 세우게 됐을까요? 얼굴이 두껍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노 후보자님,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무슨 글자입니까? 예.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즉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 귀부터 붉어진다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이죠. 긴 말 할 거 없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사 노 후보가 장관으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 4,000명에 넘는 직원들은 면종 복배할 겁니다. 겉으로는 예예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모두 발언에 보면은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 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이 뭡니까? 집값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뭐 주택이 필요한 분이 적정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었다. 지난 3년간 주택 상승률은 14%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은 유동성 과잉과 투기꾼 농간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한 데에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동의합니까? 어떤 지금의 부동산 상황,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무겁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네.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몇 명 있습니까? 그들이 동원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얼마 정도입니까? 투기꾼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죠? 탈세범들이 투기꾼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거래법에 의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자들이 투기꾼입니까? 투기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법령에 투기꾼이라는 걸 이렇게 명확히 규정해 둔 건 없는 것 같고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관련된 그런 업무를 법적 추진하고 있는 것 근거도 같습니다. 없고 개념도 없는 투기꾼을 단속하려면은 다시는 투기를 못하도록 그 투기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3배나 5배의 징별적 몰수 조치를 해야 투기를 안 하겠죠. 지금처럼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자금 조달을 속이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단속한다면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계속 투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투기를 단속할 대책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 뭐 그동안에 필요는 있었지만 대책이 좀 실효적이 못했던 점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은 눈 감고 암이에요. 실효성도 없는 큰 소리만 치다가 아무것도 효과를 못 본 정책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 철도 등 우리 국민의 교통 문제도 직결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죠. 네.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부선의 경우 일부 구간은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예. 현재 한남 IC에서 양재 IC 15km는 평균 속도가 50km에 불과하고 오후는 38km입니다. 통행료를 내는 이용자들이 아니 이게 고속도로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구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 모두 발언에서도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음 도면을 보시죠.
우리나라 고속철도 구간별 선로 용량은 알고 있죠? 네. 서울에서 평택까지는 서울, 평택, 수서, 평택 두 노선이 가다가 평택에서 오송까지는 한 구간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 구간의 선로 용량이 374회, 190회, 372회지만 실질적으로는 190회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이미 그 지역균형 그 발전 프로젝트 포함이 돼서 예타 면제가 됐고요. 관련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완공하죠? 평택 오송은. 다음은 지하 고속철도 GTX 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GTX D 노선은 김포 등 수도권 서북 지역의 불만은 알고 있죠?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김부선, 김포에서 부천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로 철도 계획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시안을 마련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그 지역의 광역 철도망을 좀 확충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장관과 이해권을 일본 더 내야 직원들의 되겠다.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장관과 일반 직원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관은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장관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실무자죠. 그래서 장관을 정무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나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장관 후보자 대기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 안 했습니까? 제가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예. 그 나름대로 몇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그 당초 경기 지역과 인천에서 제기하시는 그 눈높이에 그 못 미치는 그런 그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가 그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북부 지역의 그 교통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그 종합적으로 그 보고 만약에 제가 뭐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버렸는데 뭐 한 2년 사이에 좀 상황 변화도 있고 그래서 2년 사이에 상황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아니 학교에 2년 후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 다 예측이 가능하지 나이가 있는데 그걸 예측을 못해서 2년 후에 보니까 상황이 변화됐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안 오니까 그냥 서울서 출퇴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도 안 살고 그거 2억 8천만 원에 살 때 대출 2억 2천 우리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사고 그리고 바로 등기되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줬어요. 2억에. 그래서 저 대출 받은 거 2억 갚고 그리고서 4년 만에 2억 2천만 원 남기고 2억 8천 해주고 5억에 팔은 거 아니에요.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3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그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드렸고요. 얘기 들었고요. 예. 그러나 거기다가 그 당시에 제가 2016년부터는 관사에 거주했어요.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안 옮겼어요. 이거는 관사
관사 재테크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재테크 때문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거 모르세요? 관사 재테크하고 뭐가 달라요? 자,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셨던데, 그리고 서면 답변에서 뭐라 그랬어요?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미국 주정부 교육 파견 전후 시점에 어떻게 주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남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2001년 1월 배우자와 그 이남만 주소를 자녀 친구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학교 입학했고요. 장남은 초등학교 5학년 때 03년 2월에 가족 3명, 본인 빼고 처와 두 아들 처제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입학했고 좋은 서초구 학군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위장전입이죠, 명백하게. 왜 이건 사과도 안 합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공직 후보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비위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그런 결격 사유입니다. 어쨌든 정권 말입니다만 정권 말 국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국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적절한 그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경위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돌이켜 보면은 참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